자,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좀 낫긴 합니다만 뭐 상황은 복잡하긴 또 마찬가지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요. 자, 이제 선거 체제를 경제로 몰고 가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가 선언을 했습니다. 회견을 했는데 문제는 경제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것인지. 하지만 당내에서 전문가 정당을 지향할 것이냐 아니면 운동권 정당을 지향할 것인가를 놓고 내부의 정체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종인 대표의 측근이 이렇게 비판한 말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있었던 김종인 대표의 회견 내용 보겠습니다. 참신하고 유능한 새 인물을 전면에 배치하는 일은 매일매일 낡은 관행과의 싸움이었고 낡은 생각과 싸웠습니다. 20대 총선은 경제 선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 이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정부 여당의 태도는 한심하고 무책임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침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 뭐 비례대표 논란 굉장히 컸는데 또 비례대표 2번 받는 게 노욕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국면 전환을 좀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길 기자, 경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후보 등록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후보 등록일에 맞춰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더 빨리 이 공천 파동이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이제 그동안 내세우고 했었던 경제 심판론, 그다음에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김종인식 경제 민주화, 이 양대 화두를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밝힌 겁니다. 자, 심 기자,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이제 보통 정당은 회의장 뒤에 있는 벽면의 디자인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뭐가 보입니까? 네, 일단 어제까지 있었던 거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하겠다, 수권 정당이 되겠다, 인류 정당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대국민 메시지로 내세웠었는데, 네. 오늘 백보드가 바뀌었습니다. 후보 네. 등록 첫날인 오늘, 현 정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심판론을 본격적으로 끄집어내면서 문제는 경제야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경제 전문가로서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뒷변 백드롭을 저런 문구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경제야. 이거 어서 많이 본 듯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자, 1992년 미국으로 가면 이런 게 많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1992년에 부시 대통령하고 그 도전자로 나섰을 때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 stupid, 바보야. 뭐 이렇게 네. 하면서 그 경제를 어떻게든 한번 네. 살려보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성공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자, 경제 물론 당연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안보나 정치나 사회나 이런 이슈보다 경제로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략적인 선거 셈하고도 관련된 이유가 있겠죠. 지금 그 새누리당은 마지막 그 공천을 놓고서 네. 어떤 그 내부적인 갈등이 사실은 아마도 쉽게 봉합이 되지 않을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 반면에 오히려 야당이 오히려 경제를 이슈화함으로써 네.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이 부분을 이슈화함으로써 김종인 대표로서는 네. 지금 당내에서 이른바 정체성 논란에서 결국 친노 운동권 당으로 돌아가고 본인의 2번 비례대표만 챙겼다. 네. 이러한 그 당내외 비판에서 네. 벗어나서 공세적으로 오히려 선거 이슈 전에 먼저 선점을 함으로써 어떤 그 전체적인 오히려 야당을 그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네. 위치 지으려는 이러한 전략을 먼저 치고 나오는 이런 양상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야당이 맨날 반대만 하는 그룹이 아니라 집권이 가능한 수권 야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의 전면 배치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번 비례대표 인선 과정에서 당의 주인이 누군지 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일단 그 카드가 조금 빛이 발한답니다만, 길 기자, 그 대신 선대위 부위원장들을 임명하면서 경제에 대한 메시지 다시 한번 던지려고 그런 거죠. 예, 우여곡절 끝에 지금 김종인 체제가 안정이 됐고요. 이제 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을 끝으로 조만간 선거운동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선대위를 띄울 거고요. 네. 그 과정에 오늘 김종인 대표는 김진표 전 의원과 진영 의원을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진표 전 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야당의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이죠. 네. 진영 의원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와 복지, 네. 이 양두 화두를 가지고 민심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아, 그렇죠.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전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 진영 의원 두 사람을 투톱으로 두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나온 거 보니까 격세지감이
들 법도 하지만 4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네요. 심정숙 기자. 이게 4년 전 상황이잖아요. 네,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 네. 우석훈, 한홍구 두 진보 진영 학계에서는 네.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가 있는 한 도로민주당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원래 평가를 열린 우리당 다움이 있어야 하는데 네. DJ 중심의 민주당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진표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 공천 주면 민주당 정체성에 안 맞는다. 그게 4년 전 한명숙 이해찬 체제의 판단이었던 것 같죠. 그렇죠. 바로 4년 전에는 네. 한명수 대표 체제하의 친노 체제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정체성이 제1의 기준이었고 네. 그 정체성에서 한미 FTA를 어떻게 노무현 정부가 성사시켰는데 우리가 정권이 지금 이명박 정권 왔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느냐라고 어떤 경제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혔던 바로 김진표 전 부총리 그리고 지금 현재 선대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으로 와 있는 네. 강봉균 또 전 장관 네. 이런 분들은 강봉균 전 장관은 사실 완전히 공천이 배제됐고 네. 김진표 부총리는 공천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다가 막판에 가서 아주 어렵게 겨우 공천을 받은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네. 그것이 완전히 4년 전과 선거 컨셉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길 기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70일 동안은 이제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이제 후 2선에 있었잖아요. 이제 자, 정리가 웬만큼 됐으니까 문재인이 1선에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가 당내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더불어민주당을 아마 잘 모르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선대위 체제가 뜨면 아마 김 대표는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이 될 것 같고요. 네. 몇몇 명망가들과 당내 주요한 인사들을 통해서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네. 문재인 전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분 대선 후보도 했고 당내 위상을 생각해 보면 가능한 얘기죠.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선거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네.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순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아마 당분간은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후보들을 유세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을까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여나 호남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오해를 할까봐 문재인 대표 최일선에 오는 것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친노의 느낌 덜 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쨌건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당내에서 전문가 그룹이냐 운동권 그룹이냐 이거 논쟁이 많은데 김종인 대표랑 가장 가깝다는 경제 전문가들은 글을 쓴 거 보니까 이런 제목이 나올 만한 글을 썼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민주당 공약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핵심이 네. 당의 주류, 친노나 운동권들은 김종인 대표는 수술을 하기를 원했는데 단순히 화장만 원했던 거다. 분장을 하고 가면을 쓰려는 걸 원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정체성 문제가 불거졌고 네. 둘 사이에 지금 현재 신뢰가 깨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김종인 대표를 분장사로 불렀으니 예쁘게 화장만 해주고 가면 되는데 왜 우리 얼굴을 뜯어고치려 성형외과 의사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네. 체질을 아예 바꿔버리려고 했거든요. 네. 운동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깨고 전문가 집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수권 정당이라고 표방을 했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근데 대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당내에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심정숙 기자. 네. 김 대표의 최측근인 주진영,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책 공약 부단장이 네. 굉장히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왜 더민주 지지율은 20%에 고착돼 있을까?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혀서 실현 불가능한 정책 공약들을 남발했다. 국민은 이 더민주를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불안하고 무능하니까 당연히 신뢰가 안 간다. 정말 아픈 얘기들만 쏙쏙 올렸습니다. 자, 이거는요. 야당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서 무능하다고 낙인을 찍혔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오늘 김종인 대표가 경제다 한 거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와 보니까 실상이 그렇더라.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더민주의 정책들은 실현성이 낮은 것 투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길 기자. 그러면요. 당내에서 이제 오래된 분은 아닙니다. 이제 경제 전문가로 금융계에 있다가 김종인 대표의 영입에 의해서 같이 들어온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 내용을 좀 속속들이 알만한 경험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당내 주류들은 이런 말이 인정을 하나요?
이분이 지금 정책공약단 부단장을 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생산하는 모든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런 문제점을 느꼈다는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에 비례대표 논란이었죠.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안정권 순위에 넣으려고 했는데 과거 운동권 세력이나 친노 세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김종인 대표의 개혁을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성토를 하는 거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저 글에 지금 나와 있죠. 최소 의석 100석을 할 테니 그 중에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 즐기면 된다. 귀족 운동권이 탄생한다. 끼리끼리 그리고 선배들에게 잘 보이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야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네. 공천만 받으면 되고 공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운동권 선배들이기 때문에 네. 실력을 닦기보다는 그냥 선배들한테 잘 보여서 공천 받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정도의 지적이 나왔고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고 그랬는데 당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반론을 좀 피지 않는 가급적 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뭐 어저께까지 이 문제 때문에 당이 아주 힘들었고 파국에 이를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김종인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한다고 까지 고민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네. 주진영 부당장도 이 글을 올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거를 바로 내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자신의 네.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를 한 거죠. 네. 그런 논란을 의식했던 것 같고요. 네. 당내에서도 이제 이 문제는 잠시 총선 후까지 덮어두고 네. 일단 총선 승리에 매진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 이 문제가 더 확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정체성 관련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박영선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얘기를 한 건데 당내에서 당의 지도부를 아주 의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흔드는 세력이 계속 있어 왔다. 과거에도 있었고 나도 직접 경험해보니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좀 놀라운 얘기입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세력이 당 지도부를 흔들었다고 보는 그 말씀은 그동안에 몇 차례 이제 저희 당에서 겪어왔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천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 파동이라든가 제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특정 아이디를 가진 사람 한 10사람 정도가 열흘 사이에 1,400회 정도의 그런 어떤 인터넷 글을 날렸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어떤 여론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한 여론을 가기 위한 자, 박성부 국장. 네. 자, 지도부 흔들기는 고질병이다. 네. 특정 그룹이 계속 반복적으로 글을 쓰더라. 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인 게 지금 박영선 의원은 지금 이번 공천에서 예를 들어 정청래 의원을 배제하고 이런데 배후에 본인이 막 지목되면서 네. 당내에서 이제 당 안팎에서 네. 어떤 SNS 통해서 공격받는 이런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겠지만 그리고 아마도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근본적인 정체성에 수술 가까운 걸 해보려고 네. 지금 김종인 대표가 들이밀었을 때 결정적으로 역시 당의 많은 친노 그리고 운동권 이런 세력들이 이걸 뒤집어 엎는 네.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당에서 여당하고 어렵게 합의를 하고 왔는데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이것을 당내에서 2번이나 합의를 뒤집어 버리는 네. 이런 것이 결국은 이 당이 근본적인 당의 어떤 근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고 할 때는 당의 주요 지배 주주 그룹이 네. 뒤집어 엎고 나서 지도부를 흔들어서 엎어버린다. 네. 이런 얘기를 아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결국 정체성 싸움. 일단 총선 때까지는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겠죠. 이제 길정규 기자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는 2선에 계속 머물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부산 경남 중심으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